한국인 관광객은 필요 없다고 했던 일본이 관광 산업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는 C19 감염증에 의한 영향도 컸지만 이 외에 또 다른 이유는 정치 라인에 너무나도 의지해온 일본 관광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했던 스가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이 있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1973년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의 무대가 된 도쿄 치요다구의 호텔 그랜드 팰리스가 도쿄 올림픽 개최 전인 7월에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지방에서도 전통을 이어왔다고 하는 명문 호텔들의 폐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창업 50년을 맞이한 가고시마현의 기리시마 국제호텔은 5월 20일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이 호텔은 막부 말기의 지사 사카모토 료마가 신혼여행으로 이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리시마 호텔은 노천탕과 지열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갖추는 등 규슈를 대표하는 호텔이지만 손님이 오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노구치 관광에서도 하코다테시에 있는 유노카와 온천의 유모토 타쿠부코테이 호텔은 2월 말까지 휴업할 것이라고 했고 토야 코안테이 호텔도 2월 동안 휴업한다고 전했습니다. 온천이나 스키장이라고 하는 겨울이 대목인 행락지에서의 침체가 더욱 눈에 띄고 있습니다. 도쿄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부채 1000만엔 이상 숙박업의 도산 건수는 2019년 대비 57% 증가한 118건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전체 업종의 도산 건수가 7%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숙박업의 피해는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바운드로 얼마 전 호황을 누렸던 일본 항공업계도 감염증 확대로 인해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ANA 홀딩스가 이번에 발표한 2020년 10월에서 12월기의 연결 결산에 따르면 최종 손익이 1210억엔 적자였습니다. 고트 트래블 효과로 10월에서 12월 일본 국내선 여객수는 523만 명을 기록하며 7월에서 8월보다 50% 증가했지만 국제선 및 일본 내 비즈니스 수요 침체가 계속되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항공사들의 장래도 불투명합니다. 국제선 여객수는 12월 시점에서 전년 대비 94% 감소했고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으로 국내 수요가 다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1년 3월기 회계 연도의 최종 적자 예상은 5,100억엔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말까지 영업 현금 흐름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ANA 간부는 연말 단계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어렵다며 낙담했습니다. 일본항공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4월에서 12월기는 3천억엔 전후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종 적자도 3,500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항공이 2012년에 재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겪는 영업 적자입니다. 괴멸적인 실적 악화에 휩쓸리고 있는 여관이나 호텔, 여행사, 항공업계 등 일본 관광업계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은 스가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이른바 운수 및 관광단체의 탑라인입니다. 이중 스가 정권의 창조자라고 불리는 니카이 간사장에게 의지하는 업계의 생각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니카이는 일본 내 5,500개사의 여행사를 묶는 전국여행업협회의 회장을 1990년부터 30년 동안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C19 감염증으로 인해 침체된 여행 수요를 살리기 위해 전국여행업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가 자민당의 관광입국조사위원회에서 관광업체의 경영 지원 및 관광 수요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요구했습니다. 자민당의 관광입국조사위원회의 최고 고문도 니카이 간사장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니카이 간사장이 일본 정부에 명령에 가까운 형태로 요구하고 싶다고 발언했던 것이 고트 트래블 구상이 시작된 계기입니다. 관광입국조사위원회는 니카이 주변이 탑을 독점하는 관광족 의원의 총본산입니다. 최고 고문인 니카이 간사장 아래에 회장은 니카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하야시 미키오 간사장 대리가 차지하고 있고 사무국장은 니카이와 같은 와카야마현 선출의 츠루오 요스케 참의원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여행업협회 외에도 일본여행업협회, 일본관광진흥협회라고 하는 3개의 사단법인과 JTB, KNT-CT-홀딩스, 일본여행, 토브톱 투어즈의 대기업 여행사 4개사 등 합계 14개 단체로 구성되는 관광산업공동제한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C19 감염증 대책비의 2배가 되는 총 1조 3천억엔에 이르는 고트 트래블 캠페인 예산 가운데 1,895억엔어치의 사업을 수탁받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 공동제한체는 니카이 간사장이 탑인 자민당 관광입국조사회에 오랜 세월 돈을 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운수 장관을 역임하여 관광 행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R 동일본 철도 오비에 따르면 스가 총리도 중앙 정계에 진출할 때 국철 분할 민영화로 운수 사무차관에서 JR 동일본 철도의 초대 사장이 된 스미다 쇼지나 그 뒤를 이은 마츠다 전 회장에게 신세를 졌던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JR 동일본의 단체인 동일본 도쿄화회가 직원을 총동원하여 스가 총리의 선거 부대가 되었다고 하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립행정법인 일본 정부 관광국의 현재 이사장도 JR 동일본 회장을 지낸 키오노 사토시입니다. 관광청이 연간 90억엔 정도의 운영 교부금을 일본 정부 관광국에 기여하지만 그 사업 위탁처의 대부분은 JTB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JTB의 최대 주주는 JR 동일본이어서 JTB의 최고 인사 등은 JR 동일본의 승낙이 없으면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가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 두 사람이 경쟁하는 운수 관광 업계의 이권 구도는 일본 운수 관광 업계에 뿌리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C19 감염증이 만연해 있는데도 고투 캠페인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매달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권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운수 및 관광 업계를 잡고 있는 자민당 넘버1과 넘버2가 상부상조의 관계에서 C19 감염증 재난 앞에서도 하나가 되어 다양한 시책을 짜내 그 혜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것은 일본 전역에 카지노 등을 유치해 인바운드를 한층 더 끌어올리려고 한 통합형 리조트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이나 간사이 엑스포 유치 및 개최였습니다. 스가 총리가 집착한 것은 자신이 시의원을 지냈던 요코하마시에 통합형 리조트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통합형 리조트는 C19 감염증의 확대로 지금은 풍전등화 위치에 놓여있지만, 요코하마시 의회 관계자는 도쿄 도심에 가까운 요코하마는 당일치기로만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숙박으로는 경제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카지노를 유치하는 것으로 숙박객의 증가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가 요코하마의 통합 리조트 유치를 고집한 것은 아베 정권 당시 관방장관 시절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였던 카지노왕 쉘던 아델슨이 이끌었던 라스베가스 샌즈의 일본 진출 의향도 작용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걸어 무역 적자 상대국인 일본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려 했던 트럼프에 대해 스가 총리는 카지노의 라스트 리조트라고 불리는 일본 시장 개척 카드를 꺼내들어 트럼프를 수중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가 총리는 요코하마에 카지노를 유치함으로써 현지의 새로운 이권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와카야마가 기반인 니카이 간사장도 통합 리조트 유치에 가세해 오사카 엑스포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엑스포 담당상을 스가 정권에 두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가 열리면 니카이의 기반인 와카야마에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니카이의 작품이라고도 불리는 간사이 국제공항의 인바운드 부활도 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기업 증권 애널리스트는 자민당의 스가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 두 사람이 최고 자리에 있는 무리에 의한 업계의 지지나 일본 정부에 의한 업계 진흥은 업계가 스스로 실적 확대에 임하는 주체적인 자세를 퇴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인류 호텔을 일본에 50곳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재정 투융자를 활용하고 일본 내에서 많은 소비 활동을 전망할 수 있는 해외 부유층을 불러들이기 쉬운 환경을 정돈한다고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었지만, C19 감염증의 확대로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여행 업계는 온라인을 활용한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 라인에 매달려온 업자들은 아직도 점포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온라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일본 관광산업은 실제로도 감염증 확대 이전부터 실적이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호텔업계도 미국 에어비앤비 등 민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 여행자를 내쫓을 수 있도록 규제를 걸어 민박의 확산을 막는 보호주의를 펴왔습니다. 합승이나 배차 서비스의 라이드 공유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택시 업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고령 정치인들의 이권 욕심은 일본을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